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합니다. 이항영의 뉴욕연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드디어 미중 간의 1단계 무역 합의가 이제 공식 서명됐습니다. 그동안도 뭐 설왕설래 했지 않습니까? 이제 공식 서명했는데 다우는 29,000선을 넘었고 뉴욕 증시는 올랐지만 사실 시원하게 오르면서 또 끝난 건 아닙니다.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18개월 동안 이어진 그런 협상이 어떤 결론이 1차 협상이 끝났는데 1단계가 끝났죠. 2단계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돼서 대선 후에 이제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하튼 많은 것들이 새로운 것들보다는 일단 지나갔던 것들이 확인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오늘 이거 갖고 새로운 어떤 뉴스거리는 없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굳이 따지자 그러면 오늘 전 거보다는 백악관의 그 미국 경제무역위원회 위원장이죠 레리 커들러가 오늘 얘기한 거 오늘 더 저는 흥미롭다고 보는데요. 지난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크게 공약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세금 감면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텍스컷 1.0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텍스컷 2.0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이거를 이제 발표하고 결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텍스컷 2.0이 오히려 주시장에는 그나마 기대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다우지수는 말씀하셨던 대로 세 차례의 도전 끝에 장중에는 한 2번 정도 이미 찍고 왔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결론적으로 보면 종가 기준으로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9,000포인트에 올라선 채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도 아주 조금이지만 사상 최고가로 마감된 건 맞고요. 실적으로 보면 오늘 실적 시즌을 보면 블랙락이라든가요, 골드만삭스 그리고 PNC 파이낸셜 같은 내노라는 금융주들이 실적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블랙락이 되겠는데요. 운용 자산 규모가 이제 무려 7조 달러라는 신기원을 돌파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오늘 주가가 2.3%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로 마감됐습니다. 비자는 여러분들이 금융회사라고 이해하시지만 비자는 사실상 보면 규정으로 보면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기술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자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달리 많은 분들이 비자에서 많은 카드론도 한다 이러지만 카드론을 절대 하는 게 아니다. 그 카드론은 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어떻게 되더라도 비자는 문제가 없고요. 또 하나 큰 은행들이 다양한 규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자유롭죠. 단순하게 플랫폼으로 결제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기업이 되겠는데요. 비자는 이제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계속 인수합병 하는데요. 오늘 또 유망한 핀테크 기업을 인수한 것이 호재로 일단 작용되면서 오늘 또 2% 가까이 올라가면서 사상 처음으로 200달러대 들어섰다가 물론 종가는 약간 밀렸지만은요.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로 끝났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오늘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S&P 500 기업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갔던 거로 부각됐던 타겟이요. 오늘 연말 쇼핑 시즌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생각보다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플러스는 플러스였는데요. 동일 점포 매출이 1.4%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전망은 5% 이상, 6% 가까이로 전망됐는데 동일 점포 전망치가 한 3분의 1밖에 안 나왔다는 거가 되겠고요. 특히 장난감 라인이 좋지 않았다고 얘기 나오면서 헤즈브로나 마텔 같은 장난감 완구 회사 주가가 오늘 같이 2에서 많게는 5% 가까이 급락한 하루가 오늘 또 나름 특징이었습니다. 예. 1단계 미중 무역 협상이 체결된 이 단계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얼마나 있을지 시장 전망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증시요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기대가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한마디로 주시장 많이 오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작년 연말 12월 달부터 왔다 갔다 하다가 12월부터 지금 주가가 1월 오늘까지 주가가 급등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양쪽에서의 무역 1단계 합의가 됐다. 사인은 이제 한 달 전 얘기인데요. 이제 한 달 후에 1월 15일 날 1월 중순쯤에 이제 합의 사인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이제 레벨업이 꾹 됐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운 그런 것들이 어떤 뉴스로서의 모멘텀 가치는 전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미국 증시라는 것은 우리나라와 약간 선진국 증시가 다른 것은 결국은 펀더멘탈입니다.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가는 내려가는 거가 되겠고요. 실적에 대한 평가는 밸류로 얘기하는데요. 멀티플을 몇 배 주냐는 것은 전반적인 수급이라든가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방향성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지금은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 어떤 지표 중에 몇 개를 보면 분명히 과거 대비 상당히 사상 최고 수준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많은 분들 또 얘기하는 GDP 대비 시가총액 비중을 따지는 것인데 지금 200%가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상 최고 수준에 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워렌 버핏을 책 보신 분들은 워렌 버핏의 어떤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을 얘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분이 그렇게 보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찌됐건 GDP 대비 시가총액이 이건 200% 2배니까 이건 뭐 비싸다, 뭐 싸다 얘기하는 거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PR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변형된 것이 많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노벨 그 상을 받는 실러 교수의 실러 P가 있는데요. 실러 P도 지금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평가된 얘기 나오고 있다는 거가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2019년이 있고요. 오른쪽은 2019년이 되겠고요. 제일 왼쪽은 그 이전부터의 2000년, 9년, 10년간의 흐름이 되겠는데요. 약간 어렵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큰 박스 자체가 주가의 상승을 100%로 봤을 때, 주가 상승을 100% 봤을 때 왼쪽 그림, 그러니까 과거 한 10년간의 평균을 보면 이익의 변수가 62%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 올라간 것이 한 60% 차지했고 거기다가 밸류라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PR을 높게 주는 겁니다. PR을 높게 줬건 PBR을 높게 줬건 밸류를 멀티플을 높게 준 거의 요인이 한 40%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이 거의 늘어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의 증가는 한 8, 9%밖에 안 되고 90%는 단순하게 무역 전쟁이 해결된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 좋아진다는 소위 멀티플로 올라갔다는 거다. 밸류를 높게 줬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1월 달에 PR이 12기 예상 실적 PR이 한 13.8배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이 18.4배 정도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13배에서 14배에서 18배로 그만큼 올라간 것이 오롯이 주가에 좀 반영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실적 시즌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번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분기, 2분기에 정말 실적이 예상대로 플러스가 얼마나 나올지 이거에 따라서 주가는 추가적으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조정 내지 가격 내지 기간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CFRA 같은 경우 특히 CFRA는 독립 리서치는 세계 최대 규모가 되겠는데 여기 리서치 헤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지금 마이너스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 평균 정도의 이익의 부합률만 나오면 이익이 플러스 나올 거기 때문에 상당한 이번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주가 레벨업 시도가 있을 것이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 실적 시즌만 갖고는 지금 목소리가 크진 않다는 것도 좀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뭐 지금 사실 분위기 자체는 뭐 그렇다고 뭐 고평가됐으니까 다 팔고 가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밸류로 보면 좀 부담스러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 해주셨고요. 특징주하고요, 국내 증시 연관지을 기업은요? 네, 우리는 미국 주식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이 기업 얘기는 피상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 3, 4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코스닥이 상장하면서 상당히 히트를 쳤던 것이 카페24거든요. 네. 카페24가 얘기 나올 때마다 나왔던 것이 한국판 쇼피파이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쇼피파이를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미국 물론 캐나다에 소재하고 있지만 미국 전자상거래 기준을 보면 아마존과 이베이에서 지금 3위까지 올라가 있고요. 오늘 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상장은 2015년에 했는데요. 상장 당시 대비 지금 정확히 10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의 어떤 지위, 특히 이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으로는 세계 최대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카페24 보여드리겠습니다. 카페24는 주가가 이제 아시다시피 상장 이후에 주가가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요. 주가는 거의 제자리에 와 있습니다. 즉 늘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특정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에 관련된 것보다는 그 기업을 사셔야 되겠다는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좋아 보이고 삼성전자 실적이 좋으면 삼성전자를 사는 것이 1번이고 그걸 충분히 사신 다음에 갖고 계신 다음에 예. 다른 관련주를 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쇼피파이 얘기하시면서 카페24를 주목해서 관심 있게 보라는 그런 포인트는 아닙니다. 네, 예. 뭐 기술적 매매하시면 예. 충분하겠습니다. 예. 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